반감기가 도래되었고 그에 맞춰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하락분을 받아 먹으며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는 것은 반감기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하락은 일단락 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 힘있게 말아 올렸다는 것은 상승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고, 자, 비트코인이 22년 말 바닥부터 고점까지 약 380%가 상승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이 21년도 고점의 갭을 못 채운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아야겠죠. 제가 직접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교적 덜 오른 코인들을 잡으시면 되겠죠. 영상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현재 상황부터 잠깐 살펴보면 하락분을 모두 흡수하면서 이 하락 채널에 있던 중앙 부분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자, 시간봉으로 봤을 때 잠깐 눌렸지만 금세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단기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 자리까지는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눌릴 확률이 높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갔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채널 중앙을 맞고 이런 식으로 복마감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강력하게 나와줬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승의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리던 가서 이렇게 눌리던 이것은 둘 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중앙 부분은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추세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도는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반감기 효과로 상승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뚫고 눌리던, 지금 여기서 눌리던 결국에는 상승이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마지막 매수 구간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나 모아가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인 관점 잠깐 알아봤고, 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4월 25일까지는 유동성을 체크해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거니까 4월 15일에 미국의 세금 납부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QT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즉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4월달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이 상승은 반감기로 인한 효과 같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고,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미니 현물 ETF를 출시한다 그랬었잖아요. GBTC 수수료보다 거의 10분의 1 저렴합니다. 제가 가장 빠르게 이 테넥스 미디어 공식 텔레그램에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현물 ETF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저 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출시 전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 의도가 뭐냐면 어쨌든 현물 ETF로 자금을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의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블랙록과 이 GBTC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점점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BTC 물량은 점점 이렇게 해소가 되겠지만 블랙록의 물량들은 계속해서 축적 중이며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이다. GBTC 물량도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한 5월 중으로는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GBTC의 이 유출도 더 이상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펀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작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 2달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잊혀집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락을 하고 있으니 온갖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근거를 갖다 붙입니다. 개미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래들은 개미들이 이유를 찾으면서 패닉셀을 던질 때 밑에서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쫄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5일 전에 댓글에 53K가 정답이고 시드가 200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59K에서 56K를 비웃었습니다. 제가 많이 떨어져야 56K이고 59K, 이 60K가 깨지면 패닉셀이 나올 거라 그랬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59K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텔레로 이렇게 200억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53K를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재밌었고, 자,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다시 검색량은 점점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 중인데 여전히 이 21년도 고점까지는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가야 우리가 모든 알트코인들을 익절하고 슬슬 숏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너무나도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다가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급등할 때마다 눌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그런데 이 1포인트에 근접한다면 매수 기회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고 다시 상승장에 돌입하면서 이런 구간들이 마지막 매수 찬스였다. 그 구간이 저는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9%가 빠지면서 이 1포인트 근처로 근접했거든요. 그러면 담아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오고 있다. 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 매수 찬스였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상승해 줄지, 이게 마지막 매수 자리를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아래에서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신규 매수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못 잡았으면 상승하고 이렇게 눌렸을 때 조금씩 담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한번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눌릴 때 이런 곳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정확하게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깰 겁니다. 깨면서 하락하는 척 하다가 반등 나오겠죠. 요 그림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8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까지 나와서 이번 달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마지막 매수 찬스가 온 뒤에 5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횡보한다고 해도 5월 말쯤부터는 찐 상승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21년 전고점의 갭을 못 맞춘 알트코인들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400% 가까이 상승했고 오른쪽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거의 전고점 근접하면서 380%가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트코인 중에 21년도 고점을 근처도 못 가고 이런 곳에서 비비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발굴해내야겠죠. 그런 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코인도 비트코인이 전고점 나올 때까지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전고점까지는 380%가 남았고요. 이 코인도 전고점까지 215%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240%가 더 남았고, 자, 방금은 시총이 조금 높았던 그런 코인들이고 조금 낮은 코인들도 어마어마합니다. 630%가 남았고요. 전고점까지 770%.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고 전고점까지 1700%가 넘게 남았습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비교적 오르지 못한 코인들을 비교 분석해서 텍스미디어 아카데미에 저희들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코인들만 담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래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크게 하락할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21년도 하락 때 고래들은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최고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래들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데도 하락을 보고 계십니까? 53K 간다고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트가 이런 그림이잖아요.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60K를 다시 깨기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눌린다면 마지막 매수 찬스일 거다.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관점을 또 말씀드리면 이 채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 채널 중앙은 지지와 저항받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장기적인 채널로 봤을 때는 여기서 비비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상승할 거라면 항상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뚫고 나서 아래로 비볐다가 재차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92K 정도가 나오겠네요. 전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92K를 갔다가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고 연말에는 150K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이 큰 채널을 한번 자주자주 체크해 보시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자리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69K가 또 21년도 전고점이잖아요. 한번 걸릴 수도 있고 사실 뭐 장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 없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한번 찍을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 큰 채널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도 상승해 줄 거라면 똑같이 이 채널 중앙에서 비비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를 깨서 한 번 더 아래로 쏟은 뒤에 상승이 나와준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눌리지 않고 그냥 간다면 냅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이런 구간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에다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역시나 이 갈고 형님들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래들, 이 갈색 고래들이 가격을 주도한다면 나머지 리테일 고래들도 따라가거든요. 역시나 이 대가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흐름은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고, 자, 온체인 보석과 윌리 우가 이런 트윗을 하면서 정고점까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봐도 이제 절반도 안 온 게 보여지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훨씬 더 상승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떨어지면 매수 기회이고 떨어졌을 때 눈여겨봤던 알트코인들을 담으시면 됩니다. 알트코인 담을 돈이 없다시는 분들은 원화채굴 하셔서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하면 그만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